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터키 에르도안이 아주 기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스웨덴은 나토 가입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꿔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터키의 EU 회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터키의 길을 열어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에 앞서 조 바이든에게 브라셀이 터키를 유럽연합에 받아들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도안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터키는 50년 넘게 유럽연합의 문간에서 기다렸다면서 지금 거의 모든 나토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핀란드처럼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터키 행보에 대해 러시아는 일단 분노하는 모양새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터키에 대해 유럽연합을 장밋빛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터키를 유럽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예전에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서방의 정권 전복 시도에 대해서도 미리 귀뜸해주는 등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바이든에부터 유럽연합 가입을 도와달라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명분이었던 반터키 조직 PKK의 스웨덴 내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눈 감기로 했습니다. 그는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서 터키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각국의 강력한 지원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바이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의 이런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쟁이 지금 끝물인데 태도를 바꿔서 이득 볼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켜봐야 러시아에는 위협이 안 됩니다. 스웨덴의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로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국민 단결의 소재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틀 전 7월 10일은 1709년 뾰트르 대제가 스웨덴을 상대로 한 대북방 전쟁의 폴타바에서 대첩을 거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침 러시아의 맹호인 헝가리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뭔가 짜고 치는 게 아닌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제 나토는 나라 수가 얼마가 되든 러시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는 애들이 뭉쳐봐야 그건 군사 동맹이 아니라 학살 대상 친목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터키가 망해가고 있는 유럽연합에 가입해본들 실익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에르도안의 행보는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터키는 또 지난해 마리오폴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돼 터키가 중지한 포로 교환을 통해 앙카라에 넘겨진 아조프 고위 시위관 5명을 우크라이나에 돌려보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터키가 붙잡아 두고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젤렌스키에게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아조프 대원을 풀어줘봐야 우크라이나로서는 실질적인 전력 향상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폴란드와 역사 문제로 수면 밑에 갈등이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터키는 또 우크라이나와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락타르는 이미 한물간 기종입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안보위원장인 빅토르 본다레프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면서 비우호국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서 대놓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집단 서방의 소원을 죄다 들어준다는 게 영 이상합니다. 에르도안은 보통 노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뻔히 지고 있는 편에 서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는 8월 푸틴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7월 17일은 흑해 국물협상 만료일입니다. 러시아가 터키를 구실로 화를 내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쫄쫄 굶습니다. 표면적으로 터키는 러시아의 뒤통수를 거하게 때리고 있는데 그 속내가 뭔지, 진짜 배반을 한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에르도안이 신용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2중, 3중 플레이가 얼마든지 가능한 여우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